비명 형사 방지 생존의 형질이 부적절할 때 두려움과 영광스러움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우리 조상들은 모두 불안해하고 순종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인류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지구 전체의 부적 살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부적절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태도의 위험성은 조지 커스터 장군의 예로도 알 수가 있다. 커스터의 경우는 너무 두려움이 없어 자신의 안녕을 해칠 정도였지만은 겁을 좀 덜 내면서 용맹을 가시해서 전투에서 승리하는 조상들은 꼭 필요했다. DRD4 돌연변이 보유 비율이 20%가 의미하는 것은 뇌 활동을 제어하는 저요 화학물질 가운데서 하나인 도파민 존재를 감지하는 수용체가 우리 뇌에는 5가지나 존재한다. 그 중에 네 번째 수용체에는 돌연변이 DRD4라고 부르는데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이 돌연변이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모험심이 강한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즐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이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이 전자의 또 다른 돌연변이는 거기서 이상 사는 사람들 사이에도 발견이 된다. 일검속에도 이 전자 돌연변이는 단점도 안 지니고 있다. 수명을 늘려주는 이 돌연변이는 주의력 결핍 과잉장애 ADHD를 가진 어린이에게서 많이 발견이 된다. 그러나 진화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DRD4 돌연변이가 4만 년 전 이렇게 출현했다고 한다. 인류 가운데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강하고 잃을 것이 별로 없을 때 더 용감해진다. 그렇지. 문명과 폭력의 감소, 공격의 문화에서 공존의 문화로 정착천들이 합쳐서 도시로 국가로 제국으로 발전하면서 이렇게 현대 대규모 전쟁과 집단 학살도 과거 사진에 비하면 사소하다. 물론 진화가 사회성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계속하는 동안에도 문명이 붕괴하거나 사회적 압력에 변화할 경우에는 폭력적인 살인이 급증할 수가 있다. 살인절과 상관없이 전쟁과 집단 학살도 비명 행사한 사망자 통계에 한몫한다. 보스니아, 코소보, 인도네시아, 루안다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벌어진 집단 학살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문명국가에서 폭력이 줄어드는 현상은 항상 엘리트층에서 시작되어서 여의와 규칙 그리고 개인적인 목숨보다도 형식을 갖춘 법체제의 결정을 중시하는 중산층으로 전파된다. 외도한 배우자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규제하는 사회의 규범은 다른 변화들보다도 더 느리게 진행이 되었다. 살인과 폭력은 현재 줄었지만 그 방어 기제는 여전히 작동한다. 정 차원에서 인류는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법과 사회적인 압력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해왔다. 현대 사회에서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너도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합의하면 두 사람 모두 자기 유전자에 후세를 물려줄 수 있다. 과거 현재의 살인들은 뱀이나 개보다도 자동차가 더 무섭다. 강도가 아니라 친한 사람에게 죽을 확률이 더 높다. 여성 중에서 살인사건 중에서 대다수는 남성이 자신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 다른 남성 그리고 아마 같은 지역과 동일한 연령대 남성을 죽이는 경우다. 살인 이유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논쟁이나 갈등의 경우가 많다. 통계가 알려주는 사실은 간단하다. 아는 사람 특히 아주 잘 아는 사이면서 심각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사람 손에 또 재물을 훔치는 노들을 가진 사람 손에 살해할 확률보다 훨씬 더 높다. 무차별적인 이런 역학관계가 발변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천년에 걸친 법 전통을 이어받아 형성된 현대 사법제도와 형벌제도는 최소한 선진국에서만큼은 현대사회를 뒤덮은 불안과 우울증, 현대인의 불안과 우울증 비율에 미국 성인의 18%가 지난 1년 사이에서 불안을 경험하고 일생에 한 번이라도 불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는 사람은 30% 가까이 된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준에 따르면 미국 성인 중에서 이전 한 해 동안에 상당한 정도의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은 7%에 달하며 불안과 우울증의 증상과 위험, 우울증의 기준은 매일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우울하거나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불안, 허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슬픈 감정과 우울증을 촉발할 정도로 충분히 일상생활을 저해하고 사회생활을 어렵게 할 수가 있다. 불행하게도 불안을 겪는 사람이 새로운 목표를 찾아 성취하지 못하면 신경증, 우울증, 기분 부전장애 등으로 불리는 만성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새로운 목표는 성취하지 못해 우울증을 촉발했던 기존의 목표와 다르고 덜 야심찬 것일 경우가 많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다시 제이슨 펜버튼 이야기로 무엇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낳을까? 제이슨 펜버튼은 다크선 사고로 허리를 다친 후에 2009년 제대했다. 뒤번에는 플로리다주 데이토너 비치로 이사했고, 전쟁 피로증이라고 불렸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특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상황을 겪고 그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질병이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기억의 바탕을 둔 과장된 두려움으로 불안과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끈질기다. 베트남 전쟁 등등에서 자살의 여러 형태의 이유는 어쩌면 자살은 늙거나 장애가 생겨나 의존적인 된 사람이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들에게 힘이 된다고 여겼을 때 스스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늘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타적인 자살의 예로는 인도에서 남편을 여인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관습인 사티와 일본에서 사무라이 미망인이 칼로 경쟁맥을 끊는 지가이가 대표적이다. 골청, 슬픔, 희망의 부재,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받지 않거나 나중에 돌이켜 진단이 미뤄진 경우에 이 한 개인을 자살로 이끈다. 골정으로 자살을 취하게 된 것에 대한 혐오 그리고 두려움과 관련된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자살을 만들 정도로 사람을 비참하고 절망적으로 만드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자살은 또한 가족이나 친구의 사회적인 접촉. 사람은 왜 자살할까? 자살은 인류의 존재만큼이나 어리석은 개념일지 모르지만 현대의 자살률과 선사시대의 자살률을 비교하기는 불가능하다. 자살은 마약과 알코올을 남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훨씬 빈번하게 벌어진다. 자살은 성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상황보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 더 빈번하게 벌어진다. 예를 들어서 너희의 자살에 대해서 알려진 자료를 고려해보자. 같은 이유로 아노미적인 자살을 부유한 사회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추정이 된다. 밖으로 표출할 수 없을 때 공격성은 자기 자신을 향한다. 공격성은 자신의 공격성을 다른 사람에게 표출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그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는 미군 변사들 사이에서 자살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다. 전쟁의 트라우마와 외상후 스트레스가 자살의 요인이 된다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불안, 우울증, 자살은 인류 생존과 진화의 대가이다. 현대 전쟁, 심지어 집단 학살은 끔찍하지만 과거의 전투에 비하면 빈도와 야만성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하다. 현대 미국인이 타인에게 살해, 살인과 전투 중에서 전사까지 합쳐 당하기보다 자기 손에 죽을 확률이 더 높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구석기 시대의 조상들을 보호했던 두려움과 불안, 순종적인 태도가 안전한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너무 과도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유감스럽게도 세상은 여전히 조심하는 편이 좋은 정도로는 위험하며 5장에서 출혈, 응고 그리고 심장질환과 뇌졸중이라는 현대병 로지 오더널과 가구 제조기 미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은 관상, 동맥, 경화증 큰 병으로 옮겨져서 염려주의 검사를 받으니 보험운전처로 피를 보내는 장기인 심장 자심실의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 동맥이 99% 막혀 있다. 수십 년 동안 의사들은 심장 동맥이 거의 막히는 이 증상을 위도 메이커 가부 제조기로 불러서 위험성을 강조했다. 혈액응고 장치의 역기능, 심장마비와 뇌졸중. 구석기 시대는 혈전의 위험이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이제는 심각하다.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 심장마비와 뇌졸중이 현대 미국인 사망 원인의 1위와 4위로 각각 등극했기 때문이다. 출혈에서 살아남기 어느 정도 출혈이면 위험할까? 출혈에서 문밖에 15mm 피만 고여도 뇌 기능에 이상이 오고
반컵이 넘으면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원활한 순환과 신성한 응고 사이의 삼성 균형 잡기. 동맥 내 혈자는 그 너머에 있는 장기에 필요한 영양소, 특히 산소의 공급을 확보하는데 산소가 없으면 혈장장기와 세포는 결국 괴사하고 만다. 혈액은 끊임없이 순탄하게 흘러야 하지만 혈액 응고 체계도 언제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 상태가 있어야 한다. 이상 상태가 오면은 소방서처럼 재빨리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구석시대의 출혈 위험은 출산시 출혈이 더 큰 문제였다. 선산시대에 우리 몸의 생존장치 혈액순환, 적혈과 배달하는 산소량, 적혈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특히 적혈구 혈액세포는 주로 뼛속의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부드러운 조직인 골수에서, 특히 긴 팔다리와 골반뼈, 가슴뼈, 갈비뼈의 골수에서 만들어진다. 골수에서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데는 약 7일이 걸리지만 제조공 등의 마지막 시점이 되면 엄청나게 쏙다가 붙어서 1초에 200만 개 이상이 생산이 된다.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정상적인 과정에는 다양한 호르몬, 비타민, 무기질이 필요하다. 뒤에 정상 적혈구 세포의 수명은 120일 정도, 비정상 또는 기형적인 세포는 수명이 훨씬 짧으며, 따라서 혈중 적혈구 수치를 정상 또는 정상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서 골수에 훨씬 더 큰 압박을 가하게 된다. 적혈구 부족 상태인 빈혈보다 출혈이 더 위험하다. 적혈구 숫자가 점점 감소하면 적혈구 생산이 감소하거나 수명이 줄어들어서 또 어떤 이유로 혈액이 서서히 손실되어서 우리 몸은 전체 혈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장을 더 많이 만들어 모자란 혈액량을 보충한다. 빈혈 상태에서 우리 몸은 부족한 적혈구 숫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심장에서 뿜어나오는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적혈구 숫자가 50%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감소한 적혈구를 대체하는 것보다 혈액량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96,000km에 달하는 혈관으로 혈액을 돌리는 주동력인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혈액량을 보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서히 적혈구 숫자가 감소하는 것보다도 갑작스러운 출혈이 훨씬 더 위험하다. 순조로운 피의 흐름과 응고, 혈소판과 혈액 응고 단백질의 신속 대응 체계는, 혈액은 보통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혈관 속에 부드럽게 흐른다. 혈관 한쪽에 자리 잡은 한 겹으로 된 세포층에서 다양한 인자들이 배출되어 국소적인 혈액 응고와 순환기 전체에서 생기는 혈전을 방지해 주기 때문이다. 혈액 응고와 신속 대응 체계는 서로 독립적이지만 깊이 연관된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우리 피 한 방울에는 보통 1,500만 개가량의 혈소판이 들어있다. 이 정도면 큰 외상을 입은 후에 피를 제대로 응고시키는 데 필요한 혈소판 숫자의 4배 일상생활을 하면서 혈관에 늘 있는 손상으로 출혈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필요한 숫자에 적어도 10배는 되는 양이다. 두 번째 혈액응고 경로는 10가지가 넘는 혈액응고 단백질이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일종의 섬유 국물방을 만드는 메커니즘이다. 혈액응고와 방지 사이의 균형이 깨지면 위험하다. 정상적인 상태일 때 혈관 내벽에 한 겹짜리 세포층이 분비하는 혈액응고 방지 물질들은 응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섬유 국물망 조직을 형성하는 그 단백질을 파괴하거나 비활성화시킨다. 그러므로 혈전이 너무 커지거나 혈액순환계 전체를 막아버리는 것을 방지한다. 혈액응고 요인과 응고 방지 요인 사이의 균형은 충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출산 시 출혈과 응고 사이의 균형 잡기. 태반의 혈액순환계가 하는 이런 출혈과 응고 사이의 균형은 출산 시 특히 중요하다. 임산부의 자궁 내벽에 붙어있는 기관인 태반은 태아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물질 교환을 매개하는 구조물이다. 모체 쪽에서는 자궁 동맥벽에 뻗어나온 더 작은 동맥들이 연결망을 형성해 이를 통해서 태반에 영양을 공급하고 모세혈관들의 피를 공급한다. 자궁 동맥은 1분의 1파인드. 출산 출혈을 막아주는 3가지 장치는 임신기간 동안에 혈장에 든 잉여분과 소금물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삼장에서 살펴온 고혈압 문제가 있다. 고혈압. 둘째라, 임신 후기에 들어서면 임산부의 간에서 혈액을 응고시키는 단백질이 더 많이 만들어져 태반이 떨어져 나갈 때 심한 출혈 가능성을 낮춘다. 이렇게 해서 셋째, 태아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자궁을 수축하게 만들었던 호르몬들은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 자궁을 수축하고 혈관을 조이는 작업을 이렇게 혈관 안에 혈전이 생기기가 훨씬 쉬워진다. 그래서 근육을 강화하는 방식이 계속한다. 혈액응고 인자 돌연변이와 혈색소증 돌연변이의 역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빈혈 상태가 되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보호책은 몸속에 많은 양의 철분을 여분으로 저장해서 저 결과를 재빨리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혈색소증이라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데, 이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은 섭취하는 음식에서 철분 섭취를 많이 할 수가 있다. 혈색소증의 중요한 부분까지 별다른 부작용 없이 출혈과 철분 부족 방지에 그토록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면 왜 이 돌연변이가 처음 발생한 유럽을 떠나서 벗어나 아프리카까지 퍼지지 않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과다 출혈 소사처럼 예상 가능한 문제로든 그래서 규모로 확산된 예가 없다. 출혈 방지 체계가 고장났을 때 혈액병은 왜 생길까? 혈액병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비정상적인 출혈을 하는 남성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2000년 전 탈무드에서 남자아이가 출혈로 사망하면 그 아이의 동생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 할례를 해서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병은 헤모필리아, 문제 그대로 피에 대한 사랑. 혈병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마 영국인들의 여왕의 자녀들 것이다. 다행히 여왕기에 죽지 않고 성장한 아들 4명 중에서 1명은 혈병에 걸렸고 그래도 건강했다는 거죠. 혈액응고 단백질이나 혈소판의 이상을 일으키는 유전병이 없더라도 살면서 생긴 혈소판 또는 단백질 부족 증상으로 과다 출혈을 겪는 사람도 있다. 출혈 방지 생존 행질이 부적절할 때 정맥에 생기는 혈전, 하지 정맥류와 배색전. 혈액은 동맥보다 정맥에서 더 느리게 흐르기 때문에 어느 정맥에서나 혈전이 생겨서 문제를 일으킬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가능성, 죽상 동맥 경응하증, 콜레스테롤 양보다도 나쁜 지방이 문제이다. 나쁜 지방이 문제이다. 그렇네요. 그렇지. 서구인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가진 이유는 뭘까? LDL 콜레스테롤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는 우리는 포화지방을 덜 먹거나 간을 속에서 콜레스테롤과 지질 단백질을 덜 만들어도 된다고 설득하는 방법으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다. 높아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가장 흔히 쓰이는 스타틴은 기능은 이 가장 크지만 부수적으로 LDL 콜레스테롤을 혈액에서 제거하는 특정 하역 수용체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역할도 한다. 최근에 나오는 새 약들은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능력을 줄이거나 간에 있는 콜레스테롤 제거 수용체 숫자를 늘리는 작용을 한다. 하면 고밀도의 지질 단백질 LCL은 대부분 단백질로 되어 있고 지방은 거의 없다. HDL은 몸소 절기와 혈액에 있는 여분의 콜레스테롤 청소기처럼 빨아들여 간으로 되돌려보내면 거기 모인 콜레스테롤은 설계적으로 만들거나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재순환된다. HDL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에서는 HDL 자체의 양을 재는 것이 아니라 HDL이 싣고 가는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물질의 양을 재한다. 건강검진표에 나오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지질 단백질을 이루고 있거나 거기에 실린 콜레스테롤의 양을 모두 합친 것이다. 동맥혈전이 처리하는 문제와 질환은 콜레스테롤에서 혈관이 좁아지긴 하지만 그것으로 완전히 막히는 일은 드물다. 혈소판. 따라서 혈전은 선상이 간 것을 메울 뿐 아니라 피가 동맥 하류 쪽으로 흐르는 것을 부분적으로 때로는 전적으로 막아버린다. 그 결과 우리는 세포 한 겹짜리 동맥 보호막에 난 흠집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죽지는 않겠지만 혈전 때문에 피 흐름이 막혀서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한 기관의 세포들이 죽을 수 있는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진다. 산소 부족으로요. 경화증. 이래서 경화증이 위험하다. 문명과 과학의 발전은 봉합술에서 어린 것 같이 약 6000년 전, 그러니까 한 300세대쯤 어느 시점에 인체 혈액응고 체계의 최적 튜닝이 살짝 변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피를 많이 흘리는 일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때와 시기가 일치한다. 급격한 또는 심한 출혈이 생길 경우에는 상실한 피를 최소한 일부나마 양적으로라도 복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수혈에 성공적인 수혈로 기록된 최초의 소련의 연구 의사인 리처드 로우가 1665년 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었다. 초기의 수혈 시도들이 실패한 경우가 많았는지를 이유를 안다. 혈전을 오래도록 이해되지 못했다. 수천 년에 걸쳐서 피를 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토록 걱정하고 신경 쓴 데 반해서 동전의 다른 미간인 피가 너무 과도하게 응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1600대 윌리엄 하비가 혈액이 어떻게 동력과 정력을 순환한지 밝혀내면서 이 수수께끼는 베일을 걷기 시작했다. 170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정맥 혈에 생기는 혈전에 대한 개념과 그 혈전이 더 커지고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역사는 과거에는 심장마비가 드물었다. 심장 근육이 손상되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발견된 사례도 한 건 이상 보였어. 과거에는 심장마비가 드문 일이었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런던한 병원 기록에 따르면 부검 결과 사망에 가까운 시기가 심장마비를 겪는 증거를 발견한 사례가 1년에 2건도 되지 않았다. 돌이켜 드물긴 했지만 심장질환이 이보다 더 일찍 의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동맥의 석회화 현상 밝혀졌다. 출혈 문제의 과거와 현재, 혈액 응고 체계만으로 역부족일 때, 출혈 문제의 과거와 현재.